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한국 영해를 날아서 영해는 아니고 영해는 아니고 근방이라고 해야겠죠? 근방 그 방공 식별망이니까 이거는 우리 앞문을 두드리고 간 거죠. 우리 집 안에 들어온 건 아니고 집 바깥에서 서성이고 있는 수상한 덩치가 큰 아저씨 두 명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저씨들 뭐해요? 라고 외친 거고 그 아저씨들은 잠깐 그 화들짝 놀래가지고 아저씨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거 가만히 있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이제 도망을 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잠깐 니네 집 앞에 지나가다가 슬쩍 이제 시선이 간 거고 별로 한 거 없어 왜 그렇게 막 세게 나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웃긴 게 우파 분들 중에 이제 유튜버에서는 못 봤어. 근데 우파 분들 중에 막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문정부가 뭐 망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그 러시아 중국이 말하는 그게 은근히 맞긴 해요. 우리는 너네를 침범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데 너네 집에 잠깐 그 집 앞을 스쳐 지나간 건데 라는 것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게 이게 이분들이 주요 타겟이 러시아와 중국의 주요 타겟이 한국일까요? 이분들이 한국에 어떤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 두 분 그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친 걸까요? 아유, 한국의 그 국력이라는 게 그 정도 클래스였으면 나는 솔직히 글쎄 그 한미일 동조라는 게 필요했을까? 한국이 그 정도 클래스였으면 여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미국과 아니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메인 타겟은 당연히 그런 두 초강대국이 힘을 합쳤으면 그래서 자신들이 서로 상호 긴밀하게 이제 우리는 연결이 돼 있다 이런 제스처를 보여준 건데 그러면은 그 주 타겟이 어디일까? 한국 한국은 사실 군사력으로만 따지면요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기본 체급이 그냥 중국과 러시아의 족밥이에요. 이건 인정하고 갑시다. 한국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뭐 문화력,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말고 순수하게 깡 대 깡으로 싸웠을 때 한국이 그렇게 세진 않잖아. 그냥 좀 세지만 이제 체급이 좀 작아가지고 그냥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죠. 아니, 쉽진 않겠다. 쉽진 않은데 싸움이 결국 100%대 우리가 이긴다라는 자신이 있는 그 정도 차이죠. 근데 그런 나라 상대로 뭐 두 개의 국가가 이렇게 간보기 하듯이 간다? 이건 개소리고요. 메인 타겟은 미국이죠. 미국을 향한 메시지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파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문재양의 외교가 문제다 이러는 거야. 이건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터졌다 해도 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왜냐면은 불가항력이라고. 외교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모든 책임을 묻는다? 전 그거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애당초 미국을 상대로 한 이거는 어, 제스처기 때문에 미국에게 보내는 경고장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여기에 끼어 있는 거지.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 중러의 그 연합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이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막말로 우파가 뭐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하면 뭐 우파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애당초 그런 상황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전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아요.
비판하는 사람들 비판은 쉬운데 일 되게 하는 건 어렵다고. 진짜로 대안을 가져오던지 아니면은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 왜냐면 근거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던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문재영이 잘못했대. 그게 현실적으로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지 이 파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어떤 잘못을 했다는 거야. 중러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방공치별망을 왔다리 갔다리 했다. 한국이 뭐 호구냐라는 말을 할 수 있는데 한국 호구 맞아요. 우파가 잡아도 호구일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 우파가 잡아도 호구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좌파가 잡아도 호구 당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정권에다 문제시한다? 애당초 중러 수준 되면요 어느 나라에다가 그런 짓을 해도 막을 수 있는 나라가 없는 수준인데 그게 어떤 정부의 잘못이나 어떤 사람의 잘못이 된다는 거는 이건 약간 운석 떨어진 것도 문재인 탓할 것 같아 이러면. 좌파는 운석 떨어져도 뭐 아니 이게 무슨 뭐 신정국가 시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부분하고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은 좀 가려야 돼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계속 맺고 있는 한은 이런 사태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중국 간의 이제 패권 경쟁이잖아요. 여기에 당연히 한미일이 동맹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다가 잽을 날릴 곳은 결국은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솔직히 쩌리로 봐야 돼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국면에서 러시아, 중국의 의도에는 한국을 자극하자가 메인이 아니라 한국을 자극하자가 메인이 아니죠. 미국한테 우리 안 죽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메인이라고 봐야죠. 그게 합리적이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제가 우파가 잡고 있었어도 우파가 잡고 있는데 좌파가 그런 말 했어도 똑같은 말 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면 뭐 한국이 나서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화해시키려고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야? 미중러를 화해시키면 이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없겠죠. 미중러를 화해시키는 걸 목적으로 삼던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무슨 정신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 일단 까고 보자. 뭔가 이슈가 생기면 일단 까고 거기서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된다. 이런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일단 문정부는 까고 보는 게 답이다. 이거는 근데 좌파도 똑같죠. 좌파도 일단 우파가 뭔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일단 까고 보는 건 기본이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정상 정치의 범주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모습들이 그런 거예요. 저번에 그런 것도 봤어. 이미 말한 것 같은데 북한은 형제고 일본은 주적이다라는 것도 봤어요. 이 정치판에서 쓰이는 단어들이나 이 표현들이나 그 깔려있는 논리나 이런 걸 보잖아요. 이게 정상의 범주가 아니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양쪽이 다 뭔가에 미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는 이미 종교의 레벨에서 봐야지 이 사람들을 정당 같은 걸로 해석하면은 답이 안 보인다. 이분들의 그 말이나 언동이나 행동이 나오는 모습들을 분석하기 위해선 이분들을 정치 세력이 아니라 종교 세력으로 분류하는 것이 좀 더 접근하기 좋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결론은요. 러시아, 중국의 제스처에 대한 책임을 문정부에 묻는 거는 좀 이상하다. 왜냐? 러시아,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건데 정부가 우파하고 좌파하고 이걸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강령을 이런 행동 방식을 바꿨겠느냐?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국면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 그럴 리가 없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까는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우파도 좌파 못지않게 편향이나 진영 논리나 비합리성이나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본질적으로 종교 활동에 가깝다.